투자의 참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섭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섭입니다. 네, 자 오늘 또 종목 리뷰를 해주실 텐데요. 오늘 화장품주 봐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짚어볼 종목은 이제 바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아모레퍼시픽인데요.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이제 실내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아마 다음 주부터는 해제될 것이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된다면 너무나도 좀 자연스럽겠지만은 예전보다는 이제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 화장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 자체가 확 올라오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아모레퍼시픽 개별적인 그 내용을 보더라도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1분기가 이제 매출액이 1조 1,650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7% 줄기는 했는데요. 영업이익도 1,580억, 전년 대비 10% 줄었거든요. 그러면 매출, 영업이익 둘 다 줄긴 했지만은 시장에서 예상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안 좋을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상치가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더 떨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영업이익은 오히려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매출은 아무래도 중국이랑 면세 부진인데 2분기에도 봉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악영향이 생길 수가 있지만은 지난 코로나 국면을 지나오면서 이익 개선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고정비 절감 효과 굉장히 커졌고 면세 수수료 변동비도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영업이익 자체는 좀 좋아질 수 있었다는 거고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 실적으로서 이제 내수 전반에 걸쳐가지고 그 턴어라운드가 실적이 돌아섰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고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나아진다는 것이고요.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는 존재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어찌됐건 간에 이런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해결되는 문제라는 점까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나쁜 악재들을 좀 주목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회복들에 조금 주목하면은 앞으로 이제 이 종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좀 인사이트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을 안 볼 수 없는 기업인데요. 중국 일단 부양책은 시작됐지만 봉쇄 정책이 여전합니다. 언제 이 봉쇄를 해제할지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지만 아모레퍼시픽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체질 개선을 하고 1분기도 견조하게 실적이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주고 계십니다. 어제 강세를 9%까지 보였고 오늘 추가 상승 시도하다가 200일선에서 지금 굉장한 저항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그리고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점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딱 말씀해 주신 대로 200일선 돌파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있는 시기고요. 지금 가격대가 작년 2월달, 올해 2월달에 있었던 매물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여기를 뚫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일 이상적으로 매수를 하자면 저희가 17만원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121선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시기에 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도 어찌됐건 간에 201일선 돌파라든지 매물대 돌파를 시도하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한다. 그리고 조금 더 미래를 본다라면 현 시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현재 주가 제한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닥권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보면서 좋은 가격을 잘 짚어보자. 현재가도 괜찮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슈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깝게 다가온 로봇 시장, 로보틱스 어디까지 왔나? 네, 지난주에 지구의 날이었는데 현재 지구에 닥친 여러 위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부와 또 기업, 개인들이 나아가게 되면서 성장 궤도에 올라설 수밖에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자율주행, 대체육, 또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거기서 약간은 비껴난 듯 하면서도 또 그래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텐데요. 임금 상승, 또 인력난, 또 비용 효율화 이런 것들, 이런 니즈들 때문에 로봇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로봇 산업에 대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연초에 좀 시장에 나왔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이 포인트를 주목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제가 임금 인상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봇이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이제 코너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 또한 이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포인트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삼성전자가 CES에서부터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 LG전자가 또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로봇에 있는 포인트라는 것이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가정용 로봇에 좀 국한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가정용 로봇이라고 하면 저희가 가깝게 생각한다면은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이 자동화되어서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점을 둔다라고 하면 결국에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동화라는 것은 사람이 하던 일을 뭔가 인풋,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게 이제 지시를 하지 않아도 그 업무에 대해서 로봇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로봇이라고 불렀다라면 요즘에 로보틱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로보틱스라는 것이 이제 로봇을 물리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로보틱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로보틱스가 자동화가 되면서 산업에 적용이 되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을 판을 바꿀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자동화가 되면 무엇이 좋으냐 생각해보면 당연히 1인당 부가가치, 노동가치가 이제 생산성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뭐 사람이 단순한 작업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로봇이 지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생산성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이고 또 비효율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로봇이 대체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불량률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지만 로봇이 정형화된 업무를 하게 되면 그런 불량률에 대한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산업에 있어서는 로보틱스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2020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글로벌 산업용 로봇 도입 규모가 38만 대였고요. 주로 이제 50% 정도, 거의 절반 정도가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생산 자체가 좀 많고 이제 정형화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단점을 얻을 수 있죠. 전기, 전자, 자동차, 자동차를 전기차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업종이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업종에 자동화 설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주라든지 주문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결국은 인건비를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화 설비를 많이 하게 된다면 산업용 로봇에 대한 가치 또한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로봇 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국내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정책적으로 밀어준다든지 아니면은 구글, 테슬라, 이런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서 로봇과 관련된 삼성전자 포함이겠죠. 성장 전략을 발표할 때 주가가 요동을 치거든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성 자체는 확실하거든요. 방향성 자체는 앞으로 좋아진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숫자로 치환되고 있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요동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부분을 실적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가진 기술력이라든지 본업에 있어서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로보틱스가 적용되는 산업이 굉장히 넓습니다. 산업용, 그리고 가정용 이렇게 분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가정에 들이는 로봇 같은 것들이 노년층에게 굉장히 인기와 또 위안을 주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음식점 갔을 때 배송해주는 그런 그 로봇 같은 그 배식대에 익숙해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호텔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고, 범위가 굉장히 넓게 형성될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율주행 기술, AI 기술이 또 적용되는 것이 로봇입니다. 관련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PG입니다. 로봇 제작 원가에 있어서 구동 메커니즘에 관련된 제품이 원가의 70%를 차지하거든요. SPG는 그 중에서도 정밀 제어용 기어드 모터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로봇이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모터와 기어가 결합되어 있는 상품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결국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제품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제품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부품 원가의 70%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부품들을 만든다는 것이 SPG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장에서 조금 접근할 때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름에 로봇이 붙거나 봇이 붙은 기업들 있죠. 그 기업이 눈길이 더 많이 가는 것은 맞지만요. 조금 세세하게 살펴본다라고 하면 SPG도 그에 준하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실적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또 성장세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3,500억 원대 시가총액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밀 제어용 모터와 감속기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로봇의 부품으로 쓰이면서 앞으로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로봇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종목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 참견해 볼 종목은 이지트로닉스입니다. 이지트로닉스는 대표적으로 이제 전력 변환 장치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전력 변환 장치가 주로 전방 시장이 5G 통신이라든지 EV 전기차와 관련된 성장 산업에 이제 주로 이게 쏠려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고요. 경쟁사 대비했을 때도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수하기 때문에 현대차, SK텔레콤, 하나디펜스 같은 이런 주요 기업들, 대기업들의 이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가 전기버스, 수소버스용 컨버터라든지 제동용 인버터를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대를 비롯한 이제 국내 전기 상용차에서 탑3에 전부 납품하고 있으면서 본업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고요. 제가 사실 이번에 주목하게 된 것은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재료 금속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재활용해서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재사용하는 기술들이 좀 필요하게 되고요.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랑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에 대한 개발, 실증 사업을 했던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2024년부터는 양산 판매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는 것이 아직 시장에서 무르익은 테마는 아니겠지만, 지금 상장 이후에 주가가 조정받아 있는 상태에서 어제 이제 기사들을 통해서 한번 이제 물량이 나오는 한명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조금 오르긴 했지만 지금 충분히 접근 가능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위쪽에 이제 앞선 매물대에 있는 23,000원, 손절가는 이제 21선 이탈하는 가격인 17,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 MPC가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익 실현도 많이 나오지만 잘 버텨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이지트로닉스도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고요. 그리고 전기 수소버스에 들어가는 부품 만들고 있습니다. DC 컨버터 국내 1위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지트로닉스 시가총액은 1,500억 원의 소형주인데요. 앞서서 봤던 그 SPG도 재무제표가 좀 눈에 띄었는데 이 종목은 SPG 대비해서 더 눈에 띄는 그 부분은 마진이 좋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흥미로운 산업에 있는 부품주들 소개해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